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대용량 트래픽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결제와 주문, 재고 같은 정합성이 필요한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분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안에 있어서 기다린 경험 있으시죠?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분산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 서버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번에 하나의 서버만 작업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기술이에요. 오늘은 이 분산락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산락이 뭔지, 왜 필요한지를 실제 사례로 알아보고 분산락이 갖춰야 할 조건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레디스, 주키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세 가지 구현 방식을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과 분산락의 한계, 그리고 대안까지 다루겠습니다. 분산락은 쉽게 말해서 여러 서버가 공유하는 잠금 장치입니다. 화장실 잠금 장치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안에서 잠그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죠. 은행 번호표도 비슷해요. 한 명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분산락도 마찬가지로 한 서버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서버는 기다리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그런데 서버가 한 대뿐이라면 자바의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로 충분합니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스레드끼리 충돌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문제는 서버가 여러 대일 때예요. 각 서버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나 주키퍼 같은 외부 저장소에 모든 서버가 공유하는 잠금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서버 A와 서버 B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재고를 확인합니다. 재고가 한 개인데 두 서버 모두 한 개 있네, 주문 처리하자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주문을 성공시키면 재고가 한 개인데 두 건이 팔리는 초과 판매가 발생합니다. 쇼핑몰에서 한정판 상품이 10개인데 동시에 수백 명이 주문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분산락을 걸면 서버 A가 재고를 확인하는 동안 서버 B는 잠시 기다리게 됩니다. 서버 A가 주문을 완료하고 락을 풀면 그때 서버 B가 재고를 확인하는데 이미 0개니까 품절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분산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배제인데요. 동시에 하나의 서버만 락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을 두 사람이 동시에 잠글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게 깨지면 데이터가 꼬이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데드락 방지예요. 락을 잡은 서버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락을 풀 수 없으니까 다른 서버가 영원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락의 만료 시간을 설정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게 해야 해요. 화장실 안에서 쓰러졌을 때 관리자가 열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내결함성인데요. 락을 관리하는 서비스 자체가 장애가 나도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레디스 서버를 여러 대로 구성하거나 주키퍼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레디스 기반 분산락의 동작 흐름이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레디스에 셋 명령을 보내는데 여기서 nx와 ex라는 옵션이 핵심입니다. nx는 not exists의 약자로 해당 키가 레디스에 아직 없을 때만 값을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누가 락을 잡아서 키가 존재하면 설정이 실패합니다. ex30은 30초 뒤에 이 키를 자동으로 삭제하라는 만료 시간 설정이에요. 서버가 죽어서 락을 직접 못 풀어도 30초 뒤에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레디스가 OK를 응답하면 락 획득 성공이고 nil을 응답하면 이미 다른 서버가 사용 중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레디스가 한 대뿐이면 그 레디스가 죽을 때 락 정보도 함께 사라지는 단일 장애점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음에 나오는 레드락입니다. 레드락은 레디스 창시자인 살바토레 산필리포가 제안한 알고리즘인데요. 레디스 한 대가 죽어도 락이 유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독립적인 레디스 인스턴스를 5대 준비하고 5대 모두에게 동시에 락을 요청합니다. 이 중에서 과반수, 즉 3대 이상에서 락 획득에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락을 잡은 것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투표와 비슷합니다. 5명에게 잠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서 3명 이상이 좋아요 라고 하면 잠그는 거죠. 하나에서 2대의 레디스가 죽어도 나머지가 과반수를 유지하면 락은 계속 동작합니다. 단점은 레디스를 5대나 운영해야 하는 비용과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레디슨 라이브러리가 레드락을 내장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설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프링에서 레디스 분산락을 직접 구현하는 예시입니다. 트라이락 메서드에서 setType absent를 호출하는데 이게 바로 레디스의 setNX EX 명령을 자바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키가 없을 때만 값을 설정하고 만료 시간을 함께 지정합니다. 월락 메서드가 중요한데 여기서 루아 스크립트라는 걸 씁니다. 왜 단순히 삭제하는 게 안 되냐면 내가 잡은 락이 만료되고 다른 서버가 새로 잡은 락을 내가 실수로 지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의 값이 내 식별자와 같을 때만 삭제해라 는 조건을 루아 스크립트로 한 번에 처리합니다. 루아 스크립트는 레디스 안에서 원자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명령이 끼어들 수 없어요. 직접 구현하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레디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레디슨 클라이언트에서 겟락으로 락 객체를 가져오고 트라이락으로 락을 획득합니다. 웨이타임 5초는 최대 5초간 락을 기다리겠다는 뜻이고 리스타임 30초는 30초 뒤에 자동 해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레디슨의 가장 큰 장점은 와치독 기능인데요. 작업이 30초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락이 만료돼서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레디슨의 와치독이 락을 보유하는 동안 만료 시간을 자동으로 갱신해줍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락이 유지되는 거예요. Finally 블록에서 is held by current thread로 내가 잡은 락인지 확인한 뒤에만 해제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주키퍼는 분산 시스템의 코디네이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비스인데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은행 번호표 시스템과 정말 비슷합니다. 클라이언트 A가 주키퍼에 접속하면 번호가 붙은 임시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노드 001 이런 식으로요. 클라이언트 B도 접속하면 노드 002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가장 작은 번호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락을 획득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A가 작업을 마치고 노드를 삭제하면 그 다음 번호인 클라이언트 B가 자동으로 락을 얻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시 노드라는 점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죽으면 주키퍼와의 세션이 끊기고 임시 노드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죽어도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아요. 레디스의 TT의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세션 타임아웃만큼만 기다리면 되니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레디스나 주키퍼 없이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분산 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툴을 보시면 MySQL은 겟락이라는 네임드락 기능이 있어서 문자열 키로 락을 잡고 풀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어드바이저리 락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테이블에 직접 로우를 삽입해서 락을 구현하는 범용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장점은 추가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니까요. 단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락 관련 부하가 집중되고 락을 기다리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계속 점유한다는 거예요. 레디스보다 느리지만 소규모 서비스나 트래픽이 적은 환경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표를 보시면 5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중요하면 레디스나 레디슨이 가장 빠릅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면 주키퍼가 가장 좋고요. 추가 인프라를 설치하기 부담스러우면 데이터베이스 기반이 적합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레디슨 플러스 레디스 센티널인데요. 레디슨이 와치독이나 소유자 확인 같은 복잡한 처리를 알아서 해주고 센티널이 레디스의 장애 복구를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스프링 기반 서비스에서 이 조합으로 시작하면 무난합니다. 분산락은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료 시간 설정이에요. TTL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짧게 잡으면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락이 풀려서 다른 서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길게 잡으면 서버가 죽었을 때 다른 서버가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권장하는 기준은 작업 예상 시간의 3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거예요. 둘째, 소유자 확인입니다. 락을 해제할 때 반드시 내가 잡은 락인지 확인해야 해요. 아까 루아 스크립트에서 본 것처럼요. 확인 없이 그냥 삭제하면 다른 서버의 락을 내가 지워버리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셋째, 재시도 전략이에요. 락 획득에 실패했다고 무한히 반복하면 시스템에 부하만 주게 됩니다. 최대 횟수나 시간 제한을 두고 그래도 안 되면 사용자에게 잠시 뒤에 다시 시도하라고 응답하는 게 좋습니다. 분산 락은 만능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로 레디스에 접근을 못하면 락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서 서비스가 멈출 수 있고요. 락의 만료 시간이 지나서 풀렸는데 원래 서버가 뒤늦게 작업을 완료하면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락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대안을 함께 사용해야 해요. 첫 번째 대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유니크 제약인데 쿠폰을 1인 1매만 발급하고 싶다면 발급 테이블에 유니크 인덱스를 걸면 중복 삽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 락인데 버전 번호를 사용해서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수정하려 하면 나중에 시도한 쪽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멱등성 설계인데
같은 요청이 여러 번 와도 결과가 동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산락은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줄이는 성능 최적화 수단이고, 데이터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은 데이터베이스 제약이나 역등성 설계가 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산락은 여러 서버에서 한 번에 하나만 작업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고, 상호 배제, 데드랍 방지, 내결함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레디스에서는 set nxex 명령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레디슨 라이브러리의 와치독 기능을 활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주키퍼는 임시 노드 기반으로 안전성이 가장 높고, 데이터베이스 락은 추가 인프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레디슨과 레디스 센티널 조합이 가장 실용적이고요. 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잡은 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 락이 실패하더라도 데이터가 깨지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제약을 함께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락 획득 실패율과 대기 시간을 매트릭으로 수집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분산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